길게 늘어선 줄 기억나시나요? 2년 전 요소수 대란 때 모습입니다. 당시 원래 가격의 2배, 3배를 준데도 구할 수가 없어서 디젤차 운전자들, 특히 운전이 생업인 화물차 기사들 애가 탔었죠. 요소수는 쉽게 말해 디젤차에서 나오는 매연 줄여주는 물입니다. 2015년부터 요소수 사용이 의무화됐고 바닥나면 차 시동이 안 걸립니다. 문제는 이 요소수 만드는 요소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고 우리도 수입량의 90%를 중국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2년 전 대란도 중국이 갑자기 수출을 막아서였죠. 중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몸살을 걸리는 게 요소 시장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일부 요소 업체에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농업용 요소를 막은 거라 제2의 대란은 없을 거라 했지만 2년 전 놀랐던 디젤차 운전자들 오늘 요소수 미리 쟁여놓으려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항만 근처의 한 주유소입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바쁘게 요소수를 옮깁니다. 이곳에선 하루 평균 요소수가 10개 정도 나갔는데 오늘은 오전 반나절에만 50개 넘게 팔렸습니다.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인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할 거란 외신 보도가 나오자 미리 사놓는 디젤차 운전자들이 생긴 겁니다. 어제에 비해서 한 3, 4배 정도? 많은 양을 구입하려고 하면 양을 봐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시중에선 벌써 물량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 거래하는 데가 있어요. 이 주유소 말고도. 네네. 근데 안 줘요. 지금 공급으로 그냥 수습시켜버렸어. 그럼 난리예요. 화물차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사들은 재작년 요소수 품절 사태가 재현될까 걱정합니다. 아예 동나서 공사 현장이 멈추고 운행을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되게 비싸게 샀던 거로 많이 쉬었죠. 이러자 정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차량용 요소를 비롯한 산업용 요소는 중국이 수출 통제 대상에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업계 대상에서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차량용 요소 수입에 중국 측으로부터 특이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비료용 요소예요. 중국 정부가 차량용 요소 수출도 통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행여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차량용 요소가 2달 정도 재고가 있어 대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량용 요소수의 90%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 불안 요인입니다. 재작년 요소수 사태 때 수입 다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물류비가 싼 중국산을 선호해서 여전히 중국 비중이 높지만 문제가 생기면 중동이나 동남아 등 다른 공급망을 빠르게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중국 수입에 기대고 있다가 중국서 물건이 들어오지 않으면 한국에서 대란이 일어난다는 걸 이번 요소수 사태가 보여줬죠. 그런데 비슷한 조짐을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장례용품인데요. 화장할 때 쓰이는 오동나무관도 지난 여름부터 공급이 달려서 이러다 장례 대란 오는 거 아니냐는 말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발품뉴스 윤정식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대형 장례식장, 장례용품을 파는 곳입니다. 지금 보면은 오동나무 관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습니다. 이 나무는 혹시 어디서 수입을 한 건가요? 네,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 나무는 중국에서. 그러면 혹시 이 위패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온 건지 지금 여기 써 있네요. 메이드 인 차이나. 예. 이 중국에서 오는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 혹시 이 삼배 수의 같은 경우 이거는 그러면 어디서 온 건가요? 네, 원단은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제작한 수입입니다. 관을 덮는 관보부터 화장에 쓰는 유골함, 예복 속 검정 넥타이까지 모두 중국산입니다. 그런데 이 장례용품 수급이 최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관 제조업체입니다. 여기가 자재창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 텅 비었네요. 네, 지금 8월부터 발주하면 한 40%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있어서 그리고 현재는 2주 정도 사용량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제작 중인 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을 꼭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나요? 현재 한국에서는 벌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럼 그게 합법으로 풀린다면?
국내 연간 사망자 수가 30만 명이시고요. 그 중에 90% 이상이 오동나무를 현재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그 상황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합법이 된다 하더라도 90%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오동나무가 없다. 우리나라에 없죠. 문제는 화장용 오동나무관입니다. 이달 안에 중국에서 공급이 없으면 장내 대란이 우려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체제를 찾아야죠. 대체제가 뭐가 있나요? 종이나 합판, MDF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을 만드는데요. 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게 좀 의문이고요. 중국 현지 사정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상황이 요소수 대란 때와 비슷한 겁니다. 장내용품만이 아닙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입구입니다. 지난 12일 고장난 에스컬레이터인데 오는 26일 수리가 완료된다고 써 있습니다. 알아보니 부품 한 개만 교체하면 되는데 2주가 걸리는 겁니다. 원인은 단순합니다. 국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대부분은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장 났을 경우에는 중국에서 부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중국 측 사정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우면 장기간 이대로 방치해야 합니다. 이런 부품은 재고를 쌓아두기도 어렵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길이와 폭등, 크기가 제각각이라 부품 대부분이 주문 생산입니다. 겨울 필수품 패딩도 대표적인 중국발 수급 불안 품목입니다. 패딩 속 주요 충전재인 오리털과 거위털 가격은 최근 급등했습니다. 전 세계의 오리털이나 거위털 70에서 80%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중국에서 가금류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오리털이나 거위털의 공급 수준이 낮으니까. 올겨울 패딩은 이미 제작했지만 내년치는 가격 상승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인의 식습관 변화가 국내 의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세계의 공장 중국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일이 이어진다면 다른 공급처를 찾거나 일부는 국산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